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8월 6일이죠. 금요일 장중입니다. 오늘. 일단 어제 제가 설인바이오 이제 설명드릴 때 상한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설인바이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뭔가 명확하게 시원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자리 제가 말씀드린 저항에 딱 걸리잖아요. 그죠? 26,000원, 28,000원 라인 여기서 지금 걸리는데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 전반적인 이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지. 근데 막상 또 떨어지면 무섭고 매수가 안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이 오늘 이제 매수인데 매수폭을 조금씩 줄입니다. 충격을 크게 받지 않게끔 조금씩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매도, 외국인 매도가 오늘 선물이 1조 2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저점 매수가 조금씩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인데 그럼 이제 회복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위치 자체가 일단은 좀 경계심은 좀 필요하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더 괜찮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는 3,300은 다시 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는 안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바꿔 말하면 지난주도 매수를 못했던 분이 이번 주 올라가니까 매수한다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매매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빠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으셔야 되는데 그거와 이제 거꾸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또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비싼 값이 여러분들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나도 모르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은 심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가격과 이슈와 그 다음에 수급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근데 이제 시장은 오늘은 좀 조정이지만 양호한 금요일장 흐름이고 다음 주 내지는 그 이후에 3,300에 대한 돌파 시도는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OMB인데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저희가 사실 오르기 전에 매집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저는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충전소가 필요한데 충전소는 지금 전기차 판매보다 그렇게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지금 충전기를 설치해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충전소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충전기 관련주도 우리가 그동안에 매집을 많이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관련주들 있죠. 엔터 관련주들. 자,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 나가서까지도 엔터주를 추천하면서 괜찮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JYP예요. 그 YG 엔터입니다. 물론 JYP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두 가지 기업은 다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지금 6% 급등이죠. 어제까지도 새로 오신 분들께 저희가 물량을 많이 담아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튀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고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 사면 되고 사실 목표치는 여러분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넘어갈 것으로 보면은 이제 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파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당장에 매수 들어가고 빠르게 단기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과연 유리할까요? 아니면 올라갈 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매집한 다음에 비중 있게 들어가서 그거를 딱 먹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 수익금이 더 클까요? 뭐가 더 맞는 매매냐? 물론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반적인 개인들이 확률적으로 매집을 해서 나중에 한번 튀면 그때 차익하고 또 그 다음 대상을 우리는 찾는 게 좋은데 효성 OMB 오늘 말씀드린 효성 OMB도 오늘 말씀드린 효성 OMB도 우리가 매집을 많이 했던 이제 종목이죠. 뭐 많이 했다기보단 한 이틀 했나? 예. 왜냐면 그 전에는 아난티를 여러분들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경협주에서
아난티, 뭐 일신석재, 그다음에 지금 효성OMB인데 경협주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스스로에 뭔가 경협주를 사기 싫으면 부정적인 것부터 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내 마음에 그 해당하는 업종이나 테마가 좋으면 긍정적인 것부터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급등 나오잖아. 왜 올라가요? 실적 좋아서 택노 묻는 얘기예요. 실적? 다 적자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주가 많이 가죠. 왜?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있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게요. 경협주에. 지금 통신선이 다시 복구가 됐어. 아이, 그거 되겠어요? 그죠? 하는 심리가 아마 강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대화해서 만약에 잘 돼가지고 우리가 뭐 물자 보내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성공단,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와 금강산 관련주와 비료 관련주가 제일 센 거예요. 왜? 가장 먼저 움직여줄게 이거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굉장히 닫힌 상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에 그게 오르겠어요? 라고 아니면 그게 성장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매수 안 했겠지. 그죠? 매수 안 하고 어떻게? 매수 안 했으면 놓치는 거지. 못 먹는 거잖아. 경협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결국 좋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는 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동안에 뭐 아난티나 지금 효성OMB를 매수했던 이유도 이제 거기 있는 거죠. 당연히 비료 관련주는 뭐 경농, 조비, 남해와 효성OMB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 위에 뭐 기타 등등 또 있지만 가장 탄력적인 종목. 그래서 언제부터 11,600원, 11,500원, 11,400원 매수해 두세요. 10% 정도 사 두세요, 여러분들 최소. 왜 아난티 10%에 효성OMG 10%면 전체 비중에서 20%잖아. 적다고요, 여러분들? 적지 않아요. 왜? 이거 한 번만 매매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계좌를 굴려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제는 뭔가 기준점이 좀 만들어졌네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21선을 일단은 리스크 위치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5일선입니다. 11,700원짜리. 근데 이제 이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액션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도 여러분들 좀 잘해야 되는 게, 저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대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가야겠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는 주가가 빵 튀면서 어떻게? 당연히 상한가 정고점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그런 어떤 예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한 게 맞았을 때 그 수익금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차트만 봐서는 여러분들 예측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어제 흐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지금의 시장 어떤 트렌드를 조금 읽고 흐름을 읽어야지. 보세요. 그냥 양봉이문주 금봉이문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매매하기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세력들도 그거를 아니까 역이용당할 수 있거든. 보시면 어떻게 양봉 밀렸네, 양봉이네, 브레이크 걸렸네, 그럼 브레이크 걸렸으니까 가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만약에 어저께 밀렸으면 야 전저점 깼네, 저점 깼네, 일단은 팔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만약에 이제 전략을 잘못 세운다면. 근데 이제 뭐 21선도 안 깼으니까 일단 보유하지 뭐라고 그냥 생각하셨으면 일단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차트보다는 어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심어질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장세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원전 갔죠. 그 다음에 SM 갔지. SM 가니까 하이브 갔지. 그 다음에 SM 갔지. SM 가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다른 JYP, YG 이런 거 가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가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올라가면 그 뒤에 순환매가 생겨요. 업종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업종끼리도 순환매가 있죠. 2차전, 그러니까 원자력도 한번 2차전지, 2차전지도 한번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순번을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은 거지. 사실상.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협주로 옮겨붙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넘어가면 또 한 번의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된 게 지금 경협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액션들이 나와야겠지. 좀 더 협력하는 모습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국민들한테 욕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 뭐 하면 훈련을 연계하면 왜 북한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액션이 나왔을 때는 경협주 입장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측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차트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협주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반등 보일 가능성. 근데 이제 이 진폭 자체가 큰 거죠.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올라갔다 급락이면 개인들이 못 버티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가면 지루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장 트렌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고 경협주도 일단은 그럴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고점이 돌파가 될 때는 물량 소화를 하고 뚫을 수도 있고 한번 뚫고 나서 물량 소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뭔가 들어가기 조금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고점 라인에서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물량을 많이 줄였어요. 절반 이상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보면 21선 깨지면 일단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짧으면은 11,700원이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 어디 14,000원까지는. 근데 14,000원 해봐야 지금 한 10%밖에 더 안 남았거든. 한 번 더 올라가고 쉬는가, 내지는 한 번 쉬고 다시 올라가냐. 이제 그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매매할 때는 일단 큰 그림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해보기 위한 액션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제를 좀 깔았는데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차트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일단 현재는 현재 13,000원에서 13,500원 자리에서는 횡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물량을 또 다시 잡아서 전고점 넘어갈 때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선 끝나면 당연히 대선 관련주를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날짜가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들은 결국에는 예측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측력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예측을 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래야 나중에 성과가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거를 뭐 차트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했죠. 이루원이 대표적인데 어떻게 돼요? 주가 많이 오르다 빠지잖아, 관련주들이. 그죠?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주가 고점에서 많이 밀려요.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7,000원짜리가 4,300원 되면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지 않을 수 있게끔 대응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효성과 MB는 그렇게 조금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시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13,500원까지는 열려는 있지만 그 라인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나 어떤 눈치 보기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세 이탈에서는 일단은 21선으로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금요일 좀 마무리도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좀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매직방 같은 경우 좋은 성과가 지금 사실 나고 있거든요. 왜? 뿌린 씨앗이 여러분들 싹이 잘 터갖고 지금 어떻게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럼 열매를 잘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씨앗은 뿌렸는데 뭔가 좀 잘 안 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계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연락을 좀 주시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 짓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